네, 안녕하세요. EBS 모른 작품 총정리의 총정리를 맡고 있는 강사 이승우 티처 ET입니다. 겨울바다라는 작품인데요. 네, 저도 이 겨울바다 참 좋아하는 작품인데요. 작품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요, 삶의 절망과 허물을 극복하겠다는 거예요.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식을 역시나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겨울바다가 작품의 공간적인 배경이고요. 이 작품의 전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색을 하고 그 와중에 기도도 하고요.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 화자는 맨 처음 방황을 합니다. 왜냐면 삶의 참된 의미가 뭘까? 진정한 어떤 진리라는 것이 무엇일까? 알고 싶은데 알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화자에게 겨울바다라는 공간은요, 자신이 방황하는 곳, 그러면서 소멸하고 허무의 공간이라는 의미를 갖는데요. 이때 자신의 마음 상태를 불이라는 것으로 형상합니다. 자,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는데, 시간이 딱 지나다 보니까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그래 하고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는데,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시간이 지나서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아직 참된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자신의 허물을 극복하게 되면서 여기서 이 바다가 생성과 희망의 공간이 되고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 상태를 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작품의 구조를 선생님이 정리를 해봤는데요. 되게 어려운 작품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보고 이해가 안 된 학생은 다시 보고 그 뒤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겨울바다에 가보았습니다. 이 겨울바다의 의미는 아까 설명했죠. 처음 나온 이 겨울바다는요, 방황의 공간이면서 소멸하는 공간이. 왜냐? 미지의 새, 보고 싶던 새들이 죽고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지의 새는 뭐냐면요, 자기가 모르는 진정한 참된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인데 그 새들이 죽고 없어요. 소멸의 공간이죠. 자, 그래서 이 겨울바다의 의미는 아까 얘기했지만 소멸의 공간이고요. 또 자, 그대 생각을 했지만 매운 해풍에 그 진실마저 눈물 절어버리고, 즉 진실도 알지 못해서 지금 내 마음 상태는 허무의 불이에요. 지금 자신의 방황하는 마음을 불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마음 상태 잘 알죠? 왠지 모르게 답답하고 터져버릴 것 같은 그 마음 있잖아요. 내가 잘 느끼는 마음인데, 자, 이 물이랑이 붙어 있는데, 이 물이랑이 불 붙어 있다,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자기 마음속의 갈등 상태죠. 물과 불이 서로 반대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마음 상태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형성했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또 특징적인 표현이 잠깐 있는데요. 여기 공감각적인 표현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 공감각적인 표현은요, 원래 수능에서는 이 말을 안 쓰고 감각의 전이나 이런 말을 썼습니다. 평가원 모의고사나. 그러나 공감각적 표현이라는 표현도 나왔어요, 기출문제에. 그래서 그냥 그렇게 써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부분, 시간이 지나요. 나를 가르치는 것은 언제나 시간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끄덕이며 지금 자신의 지금 자신의 상황을 긍정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는데, 이때 겨울바다는 바로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요, 이때는 깨달음의 공간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날은 적어요. 삶에 대한 유한성을 알게 되는데요. 기도를 하고 더욱 뜨거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영혼을 갖게 하소서. 즉, 기도를 통해서 참된 삶의 의미를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난 겨울바다에 갔는데, 이제 이 겨울바다는요, 자신의 허물을 극복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물이라는 거는 굉장히 선명한 원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거 넘어갔네요. 설명하게 나와 있네요. 잠시만요. 이 물이 수심 속에 기둥을 이뤘다고 했는데, 이 물의 원형적인 이미지가 바로 생명이에요. 아까 맨 처음 올라가 보면은 여기 지금 물과 불이 붙어 있잖아요. 지금 이 물과 불을 원형적인 이미지로 대립구도를 만든 거예요. 지금 자신의 마음 상태, 허무한 죽음의 상태를 불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원형적인 생명의 이미지, 이거를 함께 제시해서 어떤 격정적인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했다면은, 결국에는 자신의 깨달음 끝에 자신의 마음이, 자, 인생의 의미,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해 지금은요. 하지만 차차 알아가겠지, 참자라는 이런 물의 이미지를 바꾸면서 이 겨울바다는 생명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것 중에 정리를 다시 할 것들을 보여주겠습니다. 남은 날은 적습니다. 즉, 삶의 참된 의미를 알기 위해서 얼마큼 더 시간을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경건하게 종교적으로 극복을 하면서 이렇게 경어체를 통해서 경건한 어조를 보여주죠. 네.
자, 그러면요. 자, 지금 마지막으로 설명할 거 추상적 관념의 시각적 형상화. 자, 사실은 자기 마음속에 인고의 기둥이 생긴 거예요. 그거를 물 속에 기둥이 이루었다고 했으니까 추상적 관념의 또 형상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출제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자, 이 작품 보면은요, 수미상관의 구성이라고 했는데, 수미상관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맨 첫 번째랑 마지막 부분이 완전히 똑같은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똑같은 게 아니라 비슷하면 돼요. 비슷하면은 좀 변화가 있어서 상관이 없는데, 이 작품을 보면은 1년과 4년이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형태가 거의 똑같이 돼 있죠. 그래서 수미상관의 구성, 형태적인 안정감과 어떤 내용의 강조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도 있고 운일감을 줄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자, 물과 불의 대립적인 이미지는요. 특히 여기서 물과 불은 원형적인 이미지라고 했습니다. 원형적인 이미지라는 거는요. 그 단어, 그 소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인류가 보편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불은요, 불 태워버리니까 이거는 죽음이고, 물은요, 물을 마셔야 사니까 생명이고, 이런 식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문제를 보는데요. 표현사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1번은 방금 전에도 설명했으니까 넘어갑시다.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 마찬가지죠. 물과 불의 대립이 4번. 도치, 즉 우리말의 어순을 바꾸는 설명 방식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기도하는 듯한 독백의 어조를 통해, 독백조의 어조. 대답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뭐 하소서. 이거는 분명히 누군가 절대자에게 하는 바치는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독백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기는 겨울바다에 대해서 화자가 인식한 것을 정리를 해본 거예요. 자, 보기를 보면은 소멸과 절망의 공간이다, 뭐 깨달음의 공간이다, 생선과 희망의 공간이 있는데, 지금 여기 적어놓은 곳은 사실 제가 앞에 도시가 시킨 거랑 똑같은 내용이죠.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보고 싶던 새들이 죽고 없는 겨울바다는 즉 소멸과 절망의 공간이다. 아주 적절한 설명이네요. 2번. 화자는 사색을 통해서 겨울바다에 대해 가에서 나와 같이 인식을 전하는 거구나. 자, 화자는 사색을 합니다. 자, 시간이 언제 날 가르치시는구나. 끄덕끄덕 인정하죠. 그죠?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2번도 적절하네요. 3번. 화자는 시간의 의미를 반추하며 지나온 삶의 굴곡을 수긍하면서, 그죠? 끄덕끄덕 했으니까 사실은 2번, 3번은 비슷한 선택지예요. 4번 보겠습니다. 화자는 나에서 자연과의 동화를 통해서 다와 같이 인식을 하는구나. 나, 깨달음의 공간, 이거 자연과의 동화 아니죠. 자연과의 동화가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색, 그리고 기도에 의한 것이죠.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깨달음을 얻고 새로운 삶의 의지를 갖게 된 화자에게 겨울바다는 생선과 희망의 공간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겨울바다에 대한 수업을 마치고요. 자, 다음 강의도 보겠습니다. 그럼 만점을 기원합니다. 화이팅!